안녕하세요, 김한유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된 CES 2022에서 소니가 드디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면, 네, 맞습니다. 2년 전 오늘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 영상 보시면요, 그때 소니가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 가전회사가 차를 만들 수 있게 되는지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니 뭐 좀 잘못 알고 있구만. 이 소니가 이게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그냥 콘셉트로 보여주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자동차 부품 이런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그냥 쇼로 보여준 거야, 이런 분들 꽤 계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오늘 소니가 드디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으니까요. 참, 사람 말 좀 믿으셔야죠. 진짜 소니가 진짜 차를 만드는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현대 기아차가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애플카... 네,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소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소니가 보쉬, 벤텔러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손잡았다고 했거든요. 전기차 이전의 플랫폼하고 전기차 이후가 됐을 때 플랫폼의 의미가 약간 바뀌었죠. 이전의 플랫폼이라는 건 사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 뼈대, 근데 기본 뼈대에서 붙여야 되는 게 되게 많았죠. 그 플랫폼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전기차 시대가 되고서 이 벤텔러가 내놓은 플랫폼 보면은 그냥 달립니다. 껍데기가 필요가 없어. 껍데기 없어도 이대로 달릴 수 있는 플랫폼인 거예요. 배터리 이 안에 들어있고, 모터 이 안에 들어있고, 핸들 이런 거 다 달려있어요. 그냥 자동차 회사는 그냥 디자인만 하면 되네. 심지어는 이 상태로 충돌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극단적으로 단축되는 거예요. 플랫폼만 갖췄다고 하면 그냥 이거 사다가 그냥 누구나 차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플랫폼 사업자하고 제휴했다는 거고요. 게다가 마그나 슈타이어하고도 손잡았다고 했었는데, 이 마그나 슈타이어면 어떤 회사냐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공장이에요. 공장. 벤츠, BMW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의 생산을 외주로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유럽 회사들이 정말 많이 마그나 슈타이어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죠. 이 소니가 딴 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그나 슈타이어하고 손잡았으면 당연히 자동차 생산 자체를 염두에 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소니 자동차, 이 위장막을 쓴 모습이 여러 번 유출되기도 했어요. 소니가 자동차를 만든다, 이 자체는 사실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소니가 내놓은 설명을 조금 더 보죠. 여기서 잔뜩 발표합니다. 카메라, 드론, 미디어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위성 얘기도 있어요.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도 나오네. 플레이스테이션 나오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얘기도 나오고요. 온갖 게 다 나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VR2가 나온대요. 그치? 이런 거 나와야지. 그래픽 봐. 멋집니다. 네, 드디어 나오네요. 이런 것들 다 하고 차를 짜잔 보여줍니다. 이것들이 여기다 통합돼 있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네요. 우리가 진짜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결국엔 자동차에서 이거 다 할 수 있어. 자동차가 궁극적인 목표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지난번에 나왔던 비전 S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이 비전 S가 아니라 비전 S01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두 번째 차를 내놓습니다. 비전 S02, SUV 타입의 전기차예요. 이 소니 사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니 모빌리티를 설립하겠다. 비전 S의 시장 투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G 연결이 되고 브라비아, 그러니까 예전에 소니가 만들던 TV 기능들 있죠. 그런 것들 들어가고 40개의 센서가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익스플로링, 커머셜 런칭, 애매하다. 약간 표현이 애매한데 어쨌든 도전해보겠다, 이런 느낌인데, 그런 거 혹시 알아? 그 스타워즈 그런 거 아시나? 제다이가 되려는 루크 스카이워커가 X윙을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려봐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러잖아요. 요다는 딱 얘기하잖아. 세상에 트라이란 없다. 하거나 하지 않는 거지. 트라이라는 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짝 그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익스플로러를 한다고. 익스플로러라는 건 없죠. 하거나 하지 않거나지. 네, 그럼 소니가 왜 자동차를 내놓는다고 하나? 이것도 그럴만합니다. 왜냐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답답하거든요. 시작은 잘했어. 가장 먼저 상용화된 전기차 미쓰비시가 내놨죠. 미쓰비시 아이미브가 정말 일찌감치 전기차를 내놨어요. 그거 없어졌죠. 닛산이 리프를 정말 상용화 잘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였죠. 근데 지금 리프 분위기 어때요? 처절하네요. 네, 처절해요. 도요타도 지금 전기차를 한 대도 내놓지 않았어요. 올해부터 전기차를 처음 내놓는데 BZ 시리즈라고 하면서 이렇게 쫙 깔았잖아요. 이 중에서 실제로 동작할 수 있는 차가 있나? 없죠. 그래서 지금 BZ 한 대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소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고 있겠죠. 제가 여기 소니 CEO는 아니지만 이분의 심정에는 그런 게 약간 읽혀집니다. 자, 그럼 현대차, 기아차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렵게들 산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자동차 회사와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니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누구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제가 갑자기 내일부터 저희 모카차를 만들겠습니다, 이거 뻥이 아니에요. 진짜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에다가 모카 화장품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전화해서 주문하면 한 달이면 만들어줍니다. 이 OEM 생산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ODM이라고 해서 설계도 필요 없어.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는 기획만 있으면 돼요. 저기 화장품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40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거 뭐 있죠? 오메가3를 화장품 안에 집어넣어? 누룩을 집어넣어? 누룩 좋아요 그거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 생산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다 고안해서 그냥 만들어 옵니다. 정말 대단한 세상이죠. 우린 팔기만 하면 돼. 팔 능력만 있으면 돼. 예를 들면 지금 쉐보레 볼트를 보면은 이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거죠. 이 안쪽에 인테리어 부품들 LG 화학이에요.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 이런 거 보면 LG 전자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의 80%가 LG 거라고 해요. 이게 전기차는 가격으로 따지면 이 전장 부품의 비율이 엄청 높거든요. 차량 가격이 80%가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쉐보레 볼트를 생산하면 할수록 이 생산비의 대부분을 LG가 벌어가요. 이쯤 되면 애매합니다. LG 건가? GM 건가? 지금 전기차를 갑자기 기획하고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세상인가?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 싸게 양산하는 게 어려운 거지. 리비안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죠. 아마존이 리비안의 상당 지분을 인수하면서 리비안에다가 주문 10만 대를 넣었죠. 차를 이렇게 만들어줘,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이러면서 그냥 차를 인수받게. 뭐 쌍용차도 최근에 인수한다고 하는데, 이 쌍용차에다가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돈을 퍼서 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전기차를 주문을 잔뜩 해버리는 거지. 그럼 저절로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딴 얘기가 길었는데요. 자동차를 정말로 소니가 만들겠다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 정도 멘트만 해도 이 자동차 업계에선 거의 자동차에 진출한다는 진출 선언, 출마 선언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니 행보를 보면 좀 이상하죠. 겉으로 인터뷰하는 거하고 행동이 따로 가고 있어요. 지난해에 이미 카인드라이버가 인터뷰를 통해서 소니한테 너네 자동차를 진짜로 만들 거니? 했더니 소니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해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소니가 자동차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주행 테스트까지 다 했습니다. 멘트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동성이라는 건 미래에 꼭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린 어떻게 해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여기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모색 중이다. 이 알쏭달쏭한 거, 요게 바로 일본식 표현이죠. 이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일본 사람들의 언어라는 건 우리랑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2020년부터 이미 이 차를 위장막 씌우고 도로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마치 현대차가 그랜저 내놓기 전에 요즘 도로 테스트 하잖아요. 그 막판에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출시하기 직전에. 큰 것처럼 도로를 막 달리는데 결국에 차를 진짜로 주행하게 만들려면 이게 콘셉트 있을 때랑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주행을 하게 했다는 건 이건 판다는 거지. 일본 기업이 엄청나게 보수적인 걸 감안하면 전보다는 적어도 한 단계 정도 이 자동차를 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비전 S02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7인승 전기 크로스오버고요. 이게 딱 저희가 바랬던, 우리한테 필요한 차잖아요. 전기차 특징, 이 같은 외관 크기라도 실내 공간은 크게 뽑을 수 있다. 거기다가 3열을 만들어 넣는 거, 정말 저희가 원했던 건데, 3열 있는 전기차 지금 테슬라 모델 X밖에 없어요. 이게 3열 시장이 굉장히 커요. 소렌토 엄청난 인기잖아요. 이 3열 있는 SUV가 엄청난 인기고, 거기에 친환경을 더하면 정말 큰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이거 엄청난 시장인데, 이 시장이 이상하게 비어있어요. 전세계 누구도 여기를 안 들어가. 그 시장을 지금 소니가 적절하게 비집고 들어간 거죠. 현대차 아이오닉 7, 기아 EV9, 이거 맞죠. 그거는 그냥 완전 컨셉트카였잖아요. 이 상태로 이게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오죠. 이건 양산하고 아예 관계가 없는 차를 만든 거고요. 지금 비전 S는 지금 양산 가능한 차, 그냥 쇼카예요. 이대로 주문을 넣으면 그냥 나오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마그나 슈타이어에다가 1000대 만들어주세요. 그럼 1000대 나오는 거예요. 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3열 있는 차,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빨리 내놓으셔야 돼요. 소니한테 밀리게 생겼어요. 7인승, 4인승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콘셉트가 잡힌 것 같죠. 01, 02가 어떤 패밀리 룩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 세단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고요. 더 동그란 천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놓고 보면요, 이 앞쪽에 있는 공기 흡입구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세단하고 비슷한 이런 것들이 보이죠. 라이트 바 이런 것들도 예쁘게 보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니멀리즘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소니의 어떤 디자인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휠베이스가 굉장히 깁니다.
3030, 그러니까 아이오닉 5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긴 정도. 무게는 2480kg라고 여기 써있는데 꽤 무거워요. 배터리 크기는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놓고 보면 약간 GV60이 떠오르기도 하고 GLE 쿠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벤츠 GLE 쿠페보다는 약간 짧고 높이는 약간 낮고 넓이는 약간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중형 SUV라는 거죠.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고요. 이 사륜구동도 달려있습니다. 앞뒤로 전기 모터를 갖고 있는데요, 전기 모터가 앞뒤에 똑같이 268마력을 낸다고 해요. 합산하면 530마력이 넘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포르쉐 911이 있으면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의 출력이죠. 그래도 아주 훌륭한 차를 만든 것 같아요. 이 정도 만들어줘야지. 이 도요타 BZ4X라는 차를 내놨는데 이게 출력이 지금 217마력이에요. 모터 두 개 합쳐서. 소니 입장에서 얼마나, 얘들이 지금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그리고 요번에 소니가 말하는 건요, 내부에 들어가는 기술들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소니가 만든 이미지 센서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라이다 센서가 들어간다고 하고, 초음파 센서 당연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소니 센서가 무려 40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가 그 스캔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행하기도 하고 운전자에게 도 보여주고 이러긴 하는데, 그런데 자율주행이란 말 자체를 하지 않아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는 이런 언급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레벨 2 플러스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사실 이 언어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자율주행이다, 차가 스스로 하는 거가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레벨 0, 1, 2 이거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주행 보조죠. 자율주행이라는 건 3, 4, 5 이렇게 가야 약간 오토노머스라는 말을 조금이라도 붙일 수 있는, 이거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소니가 가장 잘하는 전문 분야는 이 부분은 아니죠. 여기서 가속소리, 감속소리, 그리고 뭐 여기 나오는 스피커, 이 3차원 음향 효과를 내고 시트에도 스피커가 있어서 3D 사운드 시스템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브라비아 코어라고 해서 디지털 비디오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영화 경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 고품질 영화 경험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좌석에서는 파노라마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뒷좌석에서는 개별 화면으로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당연히 이 앞서서 얘기했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이거를 이 차 안에서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게 크로스오버가 잘 되기 때문에 내 집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이거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을 들고 차에 탈 필요 없는 거지. 이쯤 되면은 이거는 그냥 내놓는다는 얘기죠. 근데 소니가 이렇게까지 자동차를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것까지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왜 자동차를 안 내놓겠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 걸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달려보니까 야, 이게 안 되겠더라. 기존 자동차 산업이 너무 막강해. 야, 저 테슬라하고 내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 소니가 디자인하고 거의 출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물건, 이런 거를 어쩌면 다른 회사 이름으로 출시해서 그걸 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니가 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요거를 너네가 살래? 하고서 현대한테 딱 준다는 거죠. 그럼 현대가 그거 소니가 납품하는 거를 우리 딱지 붙여서 팔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니면 애플이 소니가 만든 자동차를 애플카라고 팔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안 될 건 없죠. 이 전기차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이런 표현이 어쩌면은 현대나 테슬라처럼 차를 정말 대량 생산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어쩌면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겠다. 뭐 내가 납품하는 가능성, 내가 그 안에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거, 내가 뭐 클라우드만 하는 거, 뭐 그 안에 엔터테인먼트만, 이 가능성을 다 열어놓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니만 일어나? 아니죠. 일단 구글도 웨이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중국 샤오미 자동차 내놓습니다. 이건 그냥 나오는 거죠. 심지어 애플의 아이폰 만드는 걸로 우리한테 잘 알려진 회사, 이 폭스콘 있잖아요. 폭스콘도 콘셉트카 내놓고 모터쇼에서 공개합니다. 이건 그냥 양산 계획이 있어요. 이름이 폭스트론이에요. 이트론, 폭스트론, 그래도 되나? 애플이 차를 만들면 폭스콘이 제조하겠다고?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 폭스콘이 제조하니까, 그래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네, 애플카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으시죠? 이게 현대차가 애플카 만든다, 그게 작년 이맘때 나온 뉴스예요. TV에서 나왔던 오보죠. 전 세계적인 오보. 그때 오보라고 그때 인정을 좀 하시라는데 인정을 끝까지 안 하고 끝까지 자기들이 맞다고 하셨죠. 이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대가 애플카 만들었냐고, 만드냐고 아니잖아요. 제일 황당했던 거는 애플의 팀 쿡이 저기 양재동 현대차 사옥 앞에 있는 데서 족발을 먹었다고? 말이 되는 소리 하시지. 그러면 애플카 실제로 잘 되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애플카 운영하던 수장 알고 계세요? CF가 덕필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있어요. 애플이 차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테슬라에서 2018년에 데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덕필드 3년 만에 작년 9월에 포드로 옮겼어요. 뭐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애플 개발팀의 치프가 나갔다. 이 얘기는 앞으로 제품이 나오려면 한참 남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더그의 후임은 누군가? 이 케빈 린치입니다. 케빈 린치는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마트워치 OS를 개발하는 개발 수장입니다. 원래 이 어도비, 그러니까 포토샵 만들다가 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만드신 게 애플워치 OS 이런 거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이폰 보면 건강 앱 있어요. 이런 거 만드시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자동차를 만든다? 네, 애플카 자체가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왜냐면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좀 애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짜쳐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자동차는 5천만 원이고 이 아이폰은 이거 100만 원이고 이러니까 당연히 자동차가 훨씬 고급 소비재잖아요. 제조자 입장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이 전 차종을 다 통틀어서 작년에 680만 대 팔았어요. 근데 그게 세계 3위입니다. 그럼 680만 대 팔았으면 이거 많이 남나? 얼마 남지도 않습니다. 이게 원가도 엄청 비싸고 거기다 판매망도 되게 어렵고 품질이 슉 계속 끊이지 않고 나요. 불나지, 뭐 사고나지, 뭐 리콜하지, 뭐 결함있지. 소비자들은 얼마나 또 불만이 많겠어요. 서비스 센터도 풀가동해야 되고 아유, 자동차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현대차는 좀 나은 편입니다. 뭐 제철, 금융 다양하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당 19%가 남는다고 하죠. 이익률이 정말 높은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그럼 아이폰은 몇 대? 뭐 한 1000만 대? 2000만 대? 그런 수준이 아니죠. 무려 3억 대를 팝니다. 2022년 예상이 3억 대예요. 아이폰 판매가 애플 판매 전체에서 절반 정도 되죠. 아이맥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에어팟, 최근 들어서는 뭐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애플뮤직, 애플페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판만 깔아놨는데 거기서 알아서 와서 알아서 돈 내죠. 이런 사업이 엄청 늘었어요. 애플 지난 분기 매출을 보면 매출이 99조 원. 와, 분기 매출이 99조 원, 연간 매출이 400조 원입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400조 원? 그럼 현대차 보면요, 올해 수익이 뭐 굉장히 높습니다. 분기당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1년 내내 하면 한 5조 몇천억 정도. 물론 적은 건 아니죠.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올린 거예요. 애플은 66조라는데 10분의 1 조금 못 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물론 기업 크기가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좀 더 와닿는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에 여러 가지 물건 있죠. 그 중에 에어팟, 요거가 지금 33만 원이에요. 요거의 매출이 또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누가 또 만들어놨어. 이 매출 보면 그래프가 넷플릭스 전체보다 조금 못하죠. 어도비는 이미 넘었어. 엔비디아, AMD 우리가 뭐 리사수, 그저 빛 뭐 이러면서 누나 좋아해요 뭐 이러잖아. AMD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 요거 하나 매출만 못하다는 거죠. AMD 그 고생을 해도 뭐 나노가 어쩌고 뭐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이어폰 하나 만들면 되는 걸 뭐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있냐, 이런 거죠. 애플 입장에선. 이게 이 자료 보면 이 테크 기업들이 다들 멘붕에 빠진다고 해요. 이 에어팟의 매출을 보면 미국 재계 순위 30위권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또 이게 얼마나 팔렸냐면 1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조가 팔렸어요. 이것만 20조. 이거 마진이 또 25%라고 하잖아요. 순수익이 5조 온 겁니다. 5조. 이 에어팟 하나의 마진이 현대차 전체 마진보다 높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 게다가도 생각해보세요. 이 자동차는 사고 났잖아. 그럼 수리하러 수리센터 가잖아요. 그럼 수리센터 만들어야죠. 에어팟 같은 거 AS 받아보셨어요? 이거 떨어뜨렸어, 밟았어, 부서졌어. 그러면 사고 난 거잖아. 사고 났으면 수리하러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사고 나면 새로 사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새로 삽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은 1년이야. 만약에 보증기간이 끝났어, 그래서 이게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 고장났어, 그러면 짤 없죠. 그거 저희는 보증 끝났으니까 안 해줘요, 저희 새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새로 삽니다. 사람들이 되게 착해. 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자동차는 보증이 5년 10만 킬로, 고장도 또 엄청 많이 나. 일단 자동차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 주머니에다가 막 애지중지 다루지 않잖아요. 그리고 전기처럼 이렇게 딱 품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자동차는 뭐 이 기름 넣었다 저 기름 넣었다, 그리고 막 오프로드 들어가고 접촉사고 나고 막 긁히고 막 영하 20도 됐다가 영상 40도 됐다, 이걸 막 반복하죠. 거기다가 비 맞고 눈 맞고. 아, 잠깐 이러고 보니까 내 차들한테 좀 미안해지네. 반면에 생각해보세요. 아이폰 케이스까지 씌우고 필름도 씌우고, 그래서 주머니에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막 혹시라도 기스날까 막 기스났나 보다. 이만큼 만약에 떨어뜨려서 유리가 박살나,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러잖아요. 케이스 씌워드렸어야 되는데, 아 내가 케이스를 안 씌워서 이랬구나, 내 잘못이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나 너무 흥분하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이 자동차한테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이 애플이 자동차를 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못 팔겠죠. 아니, 어떻게 무슨 수로 현대차만큼 생산해서 어떻게 현대차만큼 팔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 폰 만약에 1억대 생산하려면
이 공장 하나에서 정말 열심히 기계화해서 정말 열심히 찍으면 1억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근데 자동차를 연간 1억대 생산하는 공장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1000만 대 생산하는 공장 없습니다. 30만 대 찍는 공장만 있어도 야, 공장 엄청나게 큰 거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애플이 뭐 공장을 스스로 만드는 건 그래 어렵다 쳐. 그러면 외주를 주겠지. 외주다 뭐다 해서 이걸 현대차만큼 판다. 그러면 남는 건 있을까? 없죠. 다 외주면 생산비 자체가 높을 텐데, 지금 테슬라가 6천만 원짜리 차잖아요. 애플카를 만약에 만들면 테슬라보다 비싸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플의 프리미엄이 있는 거지. 6천만 원짜리 차를 얼마에 팔아 남을까? 아마 1억 정도는 해야지 남을까요? 애플 브랜드는 이 프리미엄인 건 맞는데, 애플 워치도 보면 애플 로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의 끝판왕은 에르메스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르메스가 붙어야 더 최고급으로 팔 수 있는 거지. 근데 럭셔리 영역으로 넘어가서는 게임이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럭셔리로 가려면 다른 브랜드의 힘을 더 빌려야 된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미엄에도 이렇게 계급표가 있다면 이 애플은 1억 가까이 가격표를 붙일 만한 브랜드는 절대 아니다, 이거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애플 브랜드 자체가 이게 IT 기반의 회사잖아요. 합리적인 가격에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사겠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가치만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자동차를 하게 되면 겪을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일단 뭐 테슬라만 해도 그렇죠. 품질 문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올라가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저점은 정말 좋네,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애플 이렇게 잘 팔고 이렇게 잘 운영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근데 이거 자동차 만들면 지금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죠. 이미지 떡락하는 거 뭐 당연하지 않나요? 뭐 단차 있고 막 도장 이슈 있고 뭐 물 새고 이런 자동차를 내놓을 수 있을까? 당연히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카는 그러면 무늬만 있는 거냐, 실제로는 안 나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애플의 이름으로 애플 딱지를 붙여서 내놓겠다, 요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한다, 요런 거라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문가가 교체됐잖아요. 교체된 전문가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 이 아이폰의 건강 앱을 만든 사람이라니까요. 시계 만들고 건강 앱 만들고 이런 사람이 이 자동차의 OS도 당연히 만들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자동차라는 게 기존에는 자동차 하드웨어 이렇게 쿵쿵 찍어내는 이런 자동차라는 물건이었지만, 이 애플카라는 건 자동차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어떤 시발점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동차라는 게 엔진 만들고 변속기 만들고 뭐 차체 만들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도해서 만드는 거였다면, 앞으로 이 자동차라는 물건은 그 회사들이 내놓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엔진, 변속기 없잖아요. 그 대신에 모터, 배터리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오는 거잖아. 이 모터 배터리를 완전히 정말 스스로 내재화한 회사는 테슬라 정도밖에 없어요. 테슬라도 심지어는 그걸 완전 내재화하고 있진 않아요. 이걸 다 사오는데 요즘은 모듈화라고 해서 이걸 그냥 하나하나 사오는 게 아니라 그걸 묶어서 한 덩어리로 팝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베텔러라는 회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플랫폼 상태에서 굴러가는 거죠. 자동차 제조사는 그냥 차체 껍데기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기존에는 이런 엔진 뒤에 달고 뭐 서스펜션은 이렇고 이게 포르쉐다, 저거는 엔진이 앞에 있고 뭐 디자인은 어떻게 되고 뭐 형태는 어떻고 뭐 에어백은 어떻고 이게 현대차다, 이런 구분이 있었는데 이젠 그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내용물은 똑같이 베텔러나 이런 회사에서 사오잖아. 사실 하드웨어의 구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구분은 뭐가 만들어낼 것인가? 이 구분은 소프트웨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됐죠. 현대, 기아,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대체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는가,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는 하드웨어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현대, 기아 지금 보면 정말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는가? 현대차 보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훌륭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내비게이션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이 워낙 독특하니까 내비게이션에선 조금 유리하죠. 근데 그 밖에 이 기능들이 정말 경험상 훌륭했는가, 인터페이스가 정말 훌륭했는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 세고 있나? 결론은 이겁니다. 이 자동차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죠. 소니는 이제 집에서 하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이어서 할 수 있게 되고요. 디즈니는 공주 수백 명을 이 차에 태울 수 있어요. 마블은 히어로 수백 명을 다 태울 수 있겠지. 스파이더맨하고 같이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애플은 가장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워치랑 같이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앱으로,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뭐 다운받고 뭐 애플페이로 페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된 그런 시스템으로 다양한 회사들이 자신만의 컨텐츠를 갖고 싸움을 할 텐데, 현대차 그룹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과 싸울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자동차 회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
단차나 뭐 누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컨텐츠, 바로 소프트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